안녕하십니까, 석상발화입니다. 오늘 아침 9시에 친구 녀석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첫 아들인데.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나와 나의 아버지도 세대 차이가 나는데 어떠한 세상에 살았으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나의 기억에는 전화요금이 10원, 20원이었던 거. 그리고 아버지 담배 심부름을 다니느라고 담배값이 150원? 150원, 200원이었던 거. 담배를 어렸을 때부터 폈던 게 아니라 담배 심부름. 옛날에는 담배 심부름을 다닐 수가 있었거든. 19세 이하한테는 담배를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이 있다 한들 담배 심부름을 시킬 수 없지. 담배나 술을. 근데 옛날에는 어린 애들이 동네 슈퍼 가서 담배 심부름을 할 수 있는 세상을 살았다는 거지. 내가 먹는 과자도 지금과, 그러니까 과자의 종류가 다른 건 아니야. 맛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 뭐 새우깡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때는 과자가 있었는데, 이런 과자의 포장이 단위가 작았어. 예전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새우깡이라고 하면 새우깡이 50원짜리부터 있었지. 50원짜리 새우깡이 있었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엔 좀 비싼 새우깡과 싼 새우깡이 있었지. 근데 그거는 비싸서 맛이 다른 것도 아니고 크기가 다른 것도 아니고 다만 포장지의 양이 달랐어. 포장지의 양이 달라서 내 기억에는 이게 아마 새우깡이 150원 정도 갔을 때 100원, 150원 정도까지 올랐을 때 오르고 난 다음에 새우깡이 500원짜리 새우깡이었나 얼마짜리였나 하여튼 양이 좀 많이 들은 새우깡이 따로 이렇게 나왔었지. 아이스크림도 한 50원씩 했어. 아이스크림은 늦게까지 50원씩에 샀던 것 같아. 좀 늦게까지. 학교 앞에 가면 어른들이 불량식품이라고 하는 서주식품 지금 뭐 번듯한 식료품 회사이긴 한데 그걸 왜 불량식품이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늦게까지 서주식품이라고 하는 서주 아이스크림이 늦게까지 저렴하게 팔았지. 50원대에. 그러다가 가격이 올라서 100원, 150원 뭐 이렇게 가다가 가격이 조금씩 오르긴 했지만 근데 술값은 기억이 안 나네. 소주 심부름도 많이 다니기는 했는데 왜 술값은 기억이 안 나나 몰라. 버스 요금? 버스 요금이 지금에 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올랐다는 생각이 들거든. 어렸을 때 버스 탔던 거는 100원 미만으로 타고 다녔기 때문에 그건 학생 요금이었고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집이 좀 멀어져서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중학생 때도 버스가 회수권이라는 걸 너희들은 지금 이제 교통카드라는 걸 쓰지만 예전에는 회수권이라는 걸 썼거든. 회수권이라는 걸 쓰면서 회수권이 150원? 250원? 요 정도까지. 근데 회수권을 쓰면서 보통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버스를 타고 오토바이도 타고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오토바이도 타고 버스도 타고 다녔기 때문에 버스를 뭐 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는 3명 정도 버스를 몰아서 타야 될 경우에는 뭐 기본 요금 거리는 셋이서 이제 버스 요금을 모아서 택시를 타는 게 쌌다라고 생각을 하고 택시를 많이 타고 다녔거든. 셋넷. 근데 택시 요금이 내 기억에 한 1,300원 정도? 고등학교 때부터 택시를 탔기 때문에 한 1,300원 정도? 고등학교 때 물가를 이야기하는 거지. 고등학교 때 한 1,300원? 택시 요금이 1,300원씩 해서 1,100원이었나? 1,300원이었나? 하여간 1,100원대인지 1,300원대인지 기억이 아리까리하네. 아마 고등학교 때 담배값이 한 1,500원 정도 갔었을 거야. 기억이 맞다면. 기름값이 한 600원? 휘발유 가격이 한 600원? 그 정도 갔었을 거고. 그때는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지 않았다는 얘기지, 우리나라도 기름값에 대해서.
간접세가 그렇게 많이 붙지 않은 시절이 있었어. 휘발유 값이 한 600원 정도 냈었고, 뭐 그 이유와 뭐 경유값이야 뭐 좀 차이가 있기는 했었겠지만, 휘발유 값이 한 600원 정도, 담배 값이 한 1,500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 IMF, 요즘 뭐 국가 부도의 날 때문에 여기저기서 IMF라고 하는데, IMF 때는 뭐 특별한 건 없었어. 맨날 뭐 자살하는 사람 TV에서 맨날 뭐 자살하는 사람 나오고 몇 년간 그랬지. 근데 그 IMF가 어디까지 IMF로 볼 거냐는 거야. 그 IMF를 기아부도 사태까지 IMF로 보자고 하면 꽤 긴 기간이거든. 그 IMF라는 게. 그 IMF라는 게 한 2000년인가 2001년도에 기아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기억이 맞다면 2000년인가 2001년에 기아가 아니구나, 2001년이 아니구나, 99년 아니면 2000년이구나. 99년 아니면 2000년에 기아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IMF는 뭐 97년인지 뭐 났다고 해도 나중에 기아가 부도를 맞은 거여서, 뭐 기아까지 부도를 맞은 거를 따지자고 하면 참 긴 시간 동안 IMF 시절을 겪었다고 봐야지. 나도 그때 돈을 벌고 있었지만은 나는 그때 뭐 막내였고, 아버지가 좀 돈을 버시는데 조금 힘이 드시기는, 아버지도 월급쟁이였지만 조금 뭐 돈을 버시는데 힘이 드셨을 뿐, 특별히 뭐 뉴스에 나와서 맨날 뭐 경기가 어렵다, 뭐 사람이 자살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주로 들었지. LG카드 사태. 네. LG카드가 그때 부도가 아마 그때쯤에 기아 사태하고 맞물려서 아마 기아 사태 좀 있다가 아마 LG카드가 부도가 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건 나중인가? 그 이후에, 기아 사태 이후에 몇 년 있다가 LG카드가 이제 부도가 났지. LG카드가 부도가 나면서, 뭐 나한테는 뭐 그때 직장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뭐 큰 그런 게 없었지. 카드가 부도를 맞았구나. 뭐 LG카드가 부도를 맞았는데 뭐 그건 나하고 상관은 없지만 뭐 그랬던 것 같아. 근데 뭐 지금에 와서 보면 뭐 담배값이야 세금으로 갖다가 올린 거고, 뭐 1,500원이 가던, 뭐 고등학교 때 얘기지만 1,500원이 가던 걸 아마 2,500원인가로 올렸다가 쭉 가다가 박근혜 대통령 때 5,000원으로 올렸지. 2배로. 담배값 올린 거를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걷었다라는 거고. 기름값도 아마 고등학교 때까지는 내 기억에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마 1,600원대였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기름값이 세율 조정을 해서 이렇게 1,000원대 이상 가게끔, 세율이 100에 80에 100에 80에 60인가? 그러니까 휘발유가 세금이 100%, 경유가 80%, LPG가 60%가 붙게끔 어느 순간이 세율 조정을 몇 번 하면서 이렇게 됐고, 근데 버스 요금은 굉장히 어느 순간 많이 오른 것 같아. 버스 요금도 오르기는 했는데 중앙선 차로제 몇 년 전이 아니구나. 그래도 꽤 오래됐구나. 이명박 대통령 때 중앙선 차로제라는 거를 시행을 하면서 버스 요금이 갑자기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아. 그걸로 인해서. 당연히 중앙선 차로제를 하면서 뭐 버스 승강장을 유지보수하는 회사들도 있어야 될 거고, 전광판 유지보수하는 회사도 있어야 될 거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출 비용이 커서 그러기는 하겠지만 좋아진 만큼 비용을 더 지불을 해야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버스 요금이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되었다라는 거야. 지하철 요금도 똑같이 상승을 하기는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많이 올랐다라는 걸 느낀다라는 거지. 어느 순간. 뭐 요즘 과자값도 100원짜리 단위 과자가 없잖아. 다 1,000원을 가고, 지금의 단위가 원이기는 하지만
500원짜리가 1000원짜리 지폐인 적이 있었거든. 그때는 원도 쓰고 환도 쓰고, 그러니까 10원보다 더 작은 게 1원, 1원보다 더 작은 게 환까지 사용을 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100원짜리도 잘 사용을 안 하지. 너희들 시대에는 어떤 세상이 될지 모르겠고, 우리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 차이를, 지금도 나와 나의 아버지가 세대 차이가 난다고 느끼는데, 너희들 또한 얼마만큼이나 세대 차이가 난다고 느끼겠니? 그 세대 차이를 좀 줄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복고라는 거 정말 요즘은 많이 느끼거든. 복고. 내가 어렸을 때 덮고 자던 이불이 옛날에 정말 좋아했거든. 먼지 난다고 뒤집어 쓰지 말라고 그러고, 그 이불을 좋다고 오랫동안 끼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이불이 다시 리메이크 돼서 다시 나왔어. 당연히 패턴, 디자인도 바뀌겠지만, 재질은 똑같기는 한데, 더 촘촘해졌다고 그래야 되나? 옛날에는 좀 듬성듬성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복고가 되더라고. 세상은 돌고 돈다고 확실히 느끼거든. 복고는 언제나, 복고풍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과거의 디자인을 리메이크해서 다시 만들어낼 수뿐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야 한번 안정기 같은 디자인에 있어 새로운, 예를 들어 디자인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디자인에 있어서 복고가 한번 온다고 하는 건 작은 변화를 주는 거잖아. 근데 작은 변화를 주다 보면 이게 또 다른 디자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무언가가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복고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너희가 나중에 돈을 벌고 싶은 무언가가 생기고, 만약에 돈을 벌 기회를 얘기하잖아. 나에겐 돈을 벌 기회가 없었어. 기회가 없던 게 아니라 분명히 기회는 주어질 거야, 너에게도. 왜? 복고라는 게 오기 때문에. 너희가 사는 시대에 네가 분명히 어릴 적에 좋아했던 것들이 복고가 돼서 다시 찾아오거든. 근데 네가 그 분야에서 프로가 되었냐 이거야. 복고가 찾아왔을 때는 그 분야의 프로, 아니면 그 분야에 네가 종사를 하고 있어야만 수혜를 받는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내가 설명을 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너희가 돈을 벌고 싶어. 돈을 벌고 싶을 때 요즘 아이들은 그냥 막연하게 돈을 벌고 싶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아무 이유야 있겠지. 근데 막연하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꿈이라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어떠한 사정이 있겠었겠지. 돈 때문에 부모가 싸우는 걸 너무 많이 봐서 무조건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기타 이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근데 나는 너희들만큼은 그냥 막연하게 돈을 버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목표가 있어서 돈을 벌고, 확실히 내가 할 무언가가 있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면 막연하게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과정이야 어찌됐든 돈만 벌면 되는 거지만, 목표가 있는 사람은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돈을 벌게 될 거거든. 그 차이로 인해서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너희가 목표가 생겼을 때 목표가 뚜렷하게 있으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떠한 목표든. 그게 선과 악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어떠한 목표 메커니즘이 있어서 어떠한 목표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선일지 악일지는 나중에 네가 성공했을 때 다른 사람이 너를 봤을 때 판단을 해주겠지. 아니 역사가 너를 기억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너를 판단을 해줄 거야. 친구의 아이들이 태어나서 첫 출산인데 40대가 돼서 첫 출산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그래 그런 거잖아. 지금 아이가 이제 태어났어. 친구의 아이지만 그냥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더라고. 근데 이 아이가 청소년 시절을 겪게 되면 몇 살 정도 될까? 한 15살? 뭐 한 16살 정도 돼가 되면 사춘기라는 게 오게 되겠지. 그럼 15살, 16살, 15년 정도를 키워야 되는데 지금 나의 나이가 40이야. 내 친구 또한 나이가 40이고. 그러면 40에 15살을 더 더하면 거진 이제 55세가 되는데 55세가 되면 과연 지금의 세태가 나이 먹은 사람들을 볼 때 꼰대라는 표현을 하거든. 근데 나 또한 그때가 됐을 때 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나도 생각이 굳고 이렇게 지금의 어른들 같이 변화를 두려워하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있었으면 할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더라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을 때 어떠한 생각,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물가적 차이뿐만이 아니라 매번 TV 같은 데서 IMF 이후에 자살하는 사람 카드 때문에 신용대출 지금은 카드론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신용카드로 지금도 또한 기능이 있지. 현금 서비스라고 하는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그걸 갚지 못해갖고 자살하시는 사람. 뭐 삼풍백화점도 무너졌고 성수대교도 무너졌고 어느 게 먼저인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그 시절은 그때였던 것 같아. 성품백화점이 먼저였던 것 같고 성수대교가 나중이었던 것 같아. 이거는 인터넷을 찾아본 건 아니야. 그 다음에 내 기억에 대구 지하철 사고, 그 다음에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그 다음에 기타 이외에 더 짜잘한 뭐 예를 들어서 종교인들이 뭐 지금에 얘기하면 뭐 사이비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종교에서 뭐 종교로 인해서 이렇게 뭐 배 띄워가지고 교회에서 배를 띄워서 어찌됐든 뭐 사람이 죽게 되는 그 갑자기 기억은 안 나는데 정확하게 팩트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교회 같은 데에서 배를 띄워서 침몰을 시키려고 하는 적도 있었고 뭐 종교적인 거는 뭐 종말론도 있었고 뭐 굉장히 많은 종교적인 거는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종교는 솔직히 생각을 잘 안 하거든. 왜냐면 내가 교회를 믿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워낙 그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이 많아. 뭐 종말론도 있었지만 다단계 회사같이 자기 종교를 믿으라고 교회인데 자기 종교를 믿으라고 감금하고 재산을 탈취하고 뭐 그러는 경우가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많았거든. 이런 사건 사고들이 나의 살던 세상에는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상품백화점도 마찬가지고 성수대교 붕괴 사고도 마찬가지고 대구 지하철 사고도 마찬가지고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건도 마찬가지고 세월호 또한 마찬가지고 이
천안함도 마찬가지지만 분명히 다 그때는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구조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부 차원에서 뭐가 그러니까 뭐 정부 시설물인 경우도 있었잖아. 성수대교는 정부 시설물이고, 그지? 그다음에 마우나 리조트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학생들이 다 이렇게, 그러니까 교육기관에서 인정을 하고 학생들이 단체로 수학여행을 간 건데 그렇게 된 거고, 세월호 또한 또 마찬가지고, 천안함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발생한 일이고, 어찌됐든 정부 주도 해서 이렇게 나타난 일인데, 이 사건이 났을 때에는 분명히 희생자를 추모하고 신속한 구조를 하겠다고 TV 같은 데서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빨리 구해야 될 텐데 TV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근데 잘 됐나 보다. 왜냐면 내가 당사자는 아니었으니까 잘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년이 지나서 정말 언론이라는 것도 잘못되는 게, 그 일을 발생이 됐으면 이게 잘 종료가 됐는지 TV에 나와서 이야기는 해줬어야 될 텐데, 사건 사고가 났을 때는 벌떼같이 언론도 달려들어서 지금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나서는, 이게 종료가 되고 나서는 언론도 찬밥 취급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뭐 언론의 자유라고 얘기는 하면서 이게 자유인 건지 어떤 건지 알 수는 없는데,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는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수년이 지나고 사람들 속에 앙금이 있다 보니까 이런 앙금들에 대해서 자꾸 쌓이다 보니까 약간 불신을 갖게 되더라고. 나는 그냥 대표적으로 그런 거잖아. 대표적으로 세월호만 봐도 구조를 한다고 말은 했지만 정말 구조를 한 사람이라도 했냐 이 얘기지. 배 안에 들어가서 구조를 한 사람이. 또한 상품백화점, 성수대교야 내가 너무 어린 나이여서 모를 수 있겠지만은, 경주 마우나 리조트 같은 경우 그 안에 들어가서 구조를 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 그렇게 있을까? 당연히 소방관도 소중한 생명이긴 하나, 그 안에 들어가서 구조한 사람이 있을까? 대구 지하철 사고 때 구조라고 얼마만큼 빨리 들어가서 신속하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피신을 시키느냐가 구조인 걸로 나는 생각을 하는데, 구조를 할 수 있는 장비라도 있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너희들 사는 세상과 내가 사는 세상의 차이가 이만큼 발생이 된다는 거야. 사람에 따라서. 만약에 너희들은 정부를 철저하게 믿는 세상이 될 수도 있겠지. 나는 대한민국이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생각을 갖지는 않더라고. 사람마다 좀 차이가 발생이 될 수 있을 거야. 나도 대한민국 좋아해. 나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을 믿어야지. 근데 대한민국이 자국민을 사랑한다는 생각은 안 들어. 그잖아. 부모로서 그냥 자식을 키우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키우는 이런 느낌인 집이 있는 거고, 정말 사랑으로 키우는 집이 있는 거고, 그지? 그러니까 그런 차이라고 생각을 해. 대한민국이 싫다 이게 아니야. 난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 뭐 그게 법인데 어떡하겠어. 대한민국 법이 이런데, 싫으면 내가 다른 나라를 가야겠지.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해외에 나가서 그 신명근 선장님이었나? 갑자기 이름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지만 그 선장님은 구출해 갖고 왔잖아. 근데 그 이전 거를 생각을 해보자고. 교회에서
선교 활동을 했다가 뭐 피랍된 경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는 했는데, 그렇게 TV에 나온 것 말고도 뭐 예를 들어 영화화된 것도 많이 있기는 하지. 우리나라 사람이 잘못해서 어찌됐든 국제법상 잘못은 했지. 어찌됐든 나중에 영화를 한번 찾아봐. 우리 집이었나 영화가? 갑자기 전도연 나오던 영화인데 이름은 생각이 안 나네. 아, 집으로였나? 하여간 무슨 영화가 있었는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전도연 나오는 영화였는데. 근데 그런 영화는 나왔지만은 사회 이슈가 된 적은 없었거든. 근데 이런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대사관에서는 취급도 안 해주고, 자국민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화 스토리가 실제 스토리라고 하더라고. 한국에다 편지 쓰고 해서 정말 어렵게 몇 년 수감 생활 하다가 나오기는 됐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한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내가 가족이니까 그냥 아유, 먹여 살린다. 큰 애정도 없고, 아유, 남들 보는 시선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지. 내가 봤을 때 그냥 내가 살아온 사회, 내가 살아온 환경,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뭐 대한민국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정도야 뭐 어떻게 하기는 하겠지만은, 큰 사건 사고라든지 내가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곳, 해외나 바다 이런 곳에서는 내가 증거를 확보할 수 없잖아. 내가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고, 내가 해외를 가서 직접적으로 돈이 많아서 정말 증거를 내가 갖고 올 수 없다고 하면 애정을 품고 사랑해주는 나라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갖게 하더라고. 이런 부분에서 아마 세대 차이가 조금씩 날 거야. 너와 내가. 정말 이걸 보고 있노라면 아유, 기가 차고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 너희가. 근데 나의 세상에는 이런 뉴스들을 자주 접하고, 사람들이 자살했다고 그러고, 내 가까이에서 누가 죽은 적은 없지만, 근데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국가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호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보호하는 척이라도 해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어 하는 믿음, 그런 거잖아. 내가 얼마 전에 가출은 아니었지만, 내가 48화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전화가 안 되는 곳에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찾는 신용이라도 하고, 이런 느낌을, 국가가 이렇게 너를 찾고 있어 라는 느낌을 주면 과연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대한민국은 이런 그냥 보여지기 형식의 이런 액션만 취할 뿐 그 이상도 하지 않는다라고 느껴, 그냥. 그때 당시에 상황이 어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실종 신고라도 받아주고 그렇게 액션을 취해준다라는 게 어디야.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나갔겠죠, 돌아오겠죠 하고 실종 신고도 안 받아주는 때가 있었어, 옛날에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느껴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국가는 그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한다? 이런 느낌은 잘 들지 않아. 그러다 보니 아마 여러 가지 색채가 너하고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 이런 부분에서 아마 너희가 나를 볼 때에는 노인네 생각이 아주 그냥 고지식해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근데 결코 그 고지식함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거든. 친구 아이가 태어난 걸 보고 아직 그렇게 늦지는 않았나? 늦었는데 이제 40인데 무슨 결혼을 해? 이 생각을 굉장히, 뭐 결혼을 안 하더라도 40이 돼서 애를 낳는다는 거,
가능할까? 뭐 생물학적으로 남자애 가능한다고 해도 애를 혼자 낳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만들게 된 거야. 그냥 친구도 아이를 낳았는데 첫 출산인데 아들을 낳았대는데 아들을 낳아서가 아니라 아들을 낳았대. 좋아는 하더라고. 근데 15년 후에 내 친구와 같은 사춘기를 걷겠지. 내 기억 속에 있는 내 친구. 나 또한 뭐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는다 보면 15년 후에 나 같은 또 그 아이 또한 사춘기를 겪겠지. 근데 그 차이가 어디서 오냐는 거야. 어디서. 그 차이가 어디서 올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놀 때 확실히 그냥 흐지부지 놀지 말고 임팩트를 갖고 놀기를 바래. 제대로. 정말 기억이 남을 만한. 그냥 흐지부지 놀지 말고. 노는 것도 기술이거든. 노는 것도.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 잘 놀 줄 알아야 성공도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놀아라. 놀라고 했을 때 컴퓨터 앞에서 앉아가지고 게임만 하는 거. 근데 그 게임을 예를 들어 어렸을 때는 친구들과 학교 가서 나 랩 이만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근데 네가 커서 성인이 됐을 때 친구들과 나 랩 이만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해. 뭐 네가 예를 들어 월급쟁이가 아니라 장사를 하는 사업가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가 될지는 모르지. 예를 들어서 의사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사는 바빠서 게임할 시간도 없어. 근데 거기서 게임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 아니면 네가 조그마한 무엇이 됐든 간에 나중에 네가 커서 게임으로 나 게임 랩이 이만큼이야 라고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게 과연 와 너 랩이 이만큼이야 라고 존중해주는 때가 언제까지일까? 내가 해보니까는 그러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늦게까지 게임을 한다고 해서 그래 게임을 했었을 때도 군주가 되고 성장이 되고 짱이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도 있겠지. 상위 1% 안에 들었을 경우에는 모르는 건 아니야. 상위 1%가 됐을 때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라는 건 알아. 무엇이든 간에 상위 1%가 되는 거 차라리 그 인터넷 세상에서 상위 1%가 되지 말고 오프라인 세상에서 1%가 되길 바래. 인터넷 세상에서만 1%가 된다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너의 정보를 바꿔치기 하거나 해킹을 했을 때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아이디 하나만 해킹해갖고 뺏어가면 아니면 이 아이디를 훔쳐가서 난도질을 해. 예를 들어서 특정한 사이트 가서 욕을 쓴다든지 아니면 게임에 들어가서 PK를 열심히 한다든지 잠깐 동안 뭘 훔쳐가지 않더라도 그 아이디 그 계정을 사용할 수가 있을까? 너는 그 인터넷 세상에서 무엇을 네가 해킹을 당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될 텐데 증명을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인터넷 세상에서 1%가 되려고 하지 말고 오프라인 세상에서 1%가 되기를 바랄게. 나는 이런 세상에서 살았고 어렸을 때 얘기지만 체류탄 터져가는 곳에 체류탄이 터지는 곳에 울면서 엄마 손을 붙잡고 있던 기억이 어렸을 때 기억이지만 있었어.
집 앞에까지 체류탄이 터지고 전투경찰들이 집 앞 골목을 뛰댕기고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진짜 어렸을 때의 기억은 선명하게 남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 샷은 남아있거든요. 4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남아있더라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최초에 어디 살았고 어디에 살았고 기억이 남더라고. 옛날에는 눈이 와도 진짜 어린 아이에 허리춤 이상까지 눈이 차서 앞을 눈을 나가려고 그러면 눈을 파헤치고 거지는 수영을 하듯이 갔다라는 거. 그 기억이 있거든. 근데 어렸을 때 진짜 전투경찰이 집 앞 골목을 뛰어다니고 산동네였는데도 불구하고 눈물 콧물 질질 흘리고 있었고 이런 기억들이 있다 보니까 너희들과 나는 생각이 많이 다를 거야. 그래서 가급적 나는 너희들한테 행복보다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해주고 싶은데 그게 잘 될지 모르겠어. 아직 너희들도 없고 경험을 어떻게 선사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너희들이 이걸 봤을 때 집에 있는 아버지가 꼰대로 생각이 들겠지만 너희들과 정말 다른 세상에서 살았고 살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와 생각이 많이 다르다라는 거야. 하다못해 너희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친구 한 반에 같이 있는 친구와도 생각이 많이 다를 텐데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던 아버지하고 어떻게 생각이 같을 수가 있겠니? 그런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 너희가 정말 태어난다면 같이 행복하게 살자. 서로 사랑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